코메디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패색이 짙어지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과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트럼프와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도난당한 승리를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대선 역전 드라마, 과연 가능할까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소송을 헤일 메리 소송이라고 조롱합니다.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에서 나온 말로 이판사판으로 던져보는 최후의 수단을 이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은 소송으로 시작해 소송으로 끝나는 직업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정부를 상대로 개발 허가를 얻기 위한 존인 투쟁, 개발 과정에서는 이웃 주민과 정부의 규제에 맞서 이러저러한 소송을 치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지은 책의 상당 분량이 이러한 소송과 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어쩌면 미국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어제 오늘 트럼프는 이미 2달 전부터 예고한 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편 투표로 승부가 뒤집힌 미시간에서 개표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개표 중단 소송을 냈고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부터 트럼프는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국적으로 40여 개나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용의주도한 인물로 어쩌면 대통령 선거인단 270대 268 패배를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결과를 막기 위해 개표 마감벨이 울리기 전에 판결을 받아 결국에는 현장 투표 혹은 투표일까지 접수한 우편 투표만 산입하도록 만들고 결국 승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소송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네바다 등 주로 경합주에 집중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패소한 소송도 상급심으로 높여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가 선거 사흘 뒤인 11월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며 연방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 소송은 이미 2번이나 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간도 충분합니다. 바이든이 네바다뿐만 아니라 조지아,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겨 사실상 승리하더라도 당선을 확정지으려면 최소한 3주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둘다 보니 억지스러운 소송도 많습니다. 조지아주 채트엄 카운티에서는 우편 투표 53개가 투표일 이후에 도착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알고 보니 투표일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공화당 개표 참관인의 무책임한 주장에 근거한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즉각 기각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우편 투표 기입 실수를 보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티모시 사비지 판사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공화당인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인데도 투표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으나 소송 대상 우편 투표가 고작 93표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러한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단순히 바이든이 가져갈 수십여 장의 기표용지를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어쩌면 연방법원을 대상으로 미국 선거 시스템의 타당성을 따진다는 명분을 얻고서 자신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일 우편 소인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우편 소인이 선거일 이후에 찍히더라도 2주 이내 도착분을 인정하는 등 미국 선거는 트럼프 말대로 일체성과 통일성 그리고 완결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장하게 해주는 행위, 예를 들어 기표용지에 자신의 서명을 누락한 유권자에게 다시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쩌면 1인 1표 보통선거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선택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이든 승리가 이미 확정된 미시간에서는 드랍박스에서 수거해 기표용지를 분류하는 작업에서 정당 참관인을 배제해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역시 문제가 많긴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트럼프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일부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표차는 몇십 표에서 몇백 표 정도입니다. 어제 승리한 소송 중에는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참관인이 개표대 6피트 바깥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소송을 통해 미국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고의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기 지지계층의 재결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과장화법으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계속 트윗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방식 그대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투표용지가 쓰레기통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펜실베니아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바이든에게 2만 표 이상의 몰표가 한꺼번에 나왔다 등 믿거나 말거나식 트윗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워싱턴 DC에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성난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 시위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무장 민병대가 중화기로 무장한 채 등장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는 공식적인 선거 결과가 취합되는 12월 초와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의회 인준을 받는 내년 1월 초 이전에 혼란을 빙자한 비상사태 선언이 나오고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승리를 선언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미국인 절반이 트럼프를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인의 70%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주류인데 우리는 미국에서 백인 주류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정치 풍토와 지형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실현했듯이 이번 선거도 그가 승리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지지자의 뜻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의 여론조사가 경합주 11곳 중 트럼프가 겨우 3곳에서만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5% 이상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됐던 플로리다를 비롯해 6개 주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미국의 합리주의와 민주주의를 믿으려 하지만 이처럼 늘상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민병대의 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쟁취해온 미국 백인들의 의지입니다. 이쪽이나 저쪽 모두 선거 스트레스가 절정으로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